7월 8일 수요일 증시가 마감됐습니다.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집합적인 도주 현상을 패닉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장 한마디는 중국발 패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렉시트, 이 문제가 다음 EU 정상회의까지 좀 이연되면서 그렉시트 우려감이 잠잠해진 가운데 중국 증시의 급락세가 오늘 우리 증시에 충격파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증시가 이 반대 매매 등 수급적 요인, 심리적인 요인으로 급락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국 정부는 패닉을 방어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 증시도 그 패닉 여파가 있으면서 장중 변동성이 컸던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장 역시 변동성 만만치 않았는데요. 지수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나흘째 내리막입니다. 2020선을 밑도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18%가 하락한 2016.21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장 초반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중국 증시 개장을 기점으로 해서 하락으로 방향을 잡았고 12시 반 구간의 장중 저점 2010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장중 저점에서는 낙폭을 다소 6포인트 정도 줄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이 현선물을 모두 매도하면서 심리를 더욱 안 좋게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 쪽에서 유가증권 시장의 매도 규모는 3,991억 원 나타났습니다. 나흘째 매도하는 모습이고요. 장중에 매수세를 보였었던 기관 닷새 만에 매수로 가닥을 잡으면서 1,060억 원어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지수 하락 동안 나흘째 계속 매수하고 있는데요. 2,897억 원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업종 동향 보시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화학, 유통, 금융, 철강 쪽에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세가 나타났습니다. 오늘장 하락했던 업종, 증권 업종입니다. 3.6% 하락이고요. 화학과 철강, 이 원자재와 관련이 돼 있다고 보실 수 있는 이들 업종이 2에서 3% 하락세, 금융과 섬유 의복 쪽에서 1.8% 낙폭이 기록됐습니다. 상승했던 업종은 의료 정밀입니다. 5% 이상 급등했고 전기가스와 종이목재가 1% 내외, 건설도 0.6%, 비금속 광물 업종이 0.1%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혼조 양상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철강주의 대장주 포스코가 또다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52주 신저가를 장중에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포스코의 주가 낙폭을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2.28% 하락하면서 21만 4천 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지금 나흘째 포스코의 주가는 내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 오늘장의 현대차와 제일모직의 낙폭이 깊었습니다. 2%대, 2.2에서 2.6%대의 하락폭을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래도 오르는 쪽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상승으로 가닥을 잡는가 했는데요. 일단 2분기 잠정 실적 부진하나마 발표를 한 이후에 주가 흐름이 나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패닉에서는 좀 벗어나 있는 모습, 0.08% 소폭의 하락이고요. 경기 방어주의 흐름이 좋습니다. 한국전력이 1%, SK텔레콤은 1%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네요. 인터넷주 가운데 네이버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1% 가까운 오름세 오늘장에 기록했습니다. 특징 잡아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화학주의 약세가 도드라졌습니다. 외국인 기관 쪽에서 오늘 화학업종 전반적으로 동반 매도하는 양상이었는데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있던 업종이었습니다. 하지만 화장품주가 그 성장세에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기대치를 채우지 못하겠다는 전망이 나왔고요. 또 중국 증시가 급락하게 되면서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번지고 있죠. 수요가 연관될 수밖에 없는 이 화학업종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 오늘장 경기선인 121선을 이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8.7% 급락했고요. 최근 주목을 받았었던 화학주, 성장 기대감까지도 있었던 이 효성 주가는 10.8% 크게 밀려났습니다. 롯데케미칼과 대한유화도 6에서 7% 낙폭을 기록했고요. 어제 급락했었던 아모레퍼시픽은 오늘장 1% 하락에 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맥스, 한국콜마, 코스온에 대해서도 주가가 6에서 8%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화장품주, 메르스 여파가 전반적으로 있겠지만 OEM, ODM 업체는 그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장 급락 면치 못했습니다. 과연 이들 종목들 향후 주가 흐름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어떤 섹터를 묻기보다는 개별적인 이슈, 그에 따른 산발적인 매수세 보였는데요. 삼양바이오팜이라는 자회사를 갖고 있는 삼양홀딩스가 오늘 장에 부각을 받았습니다. 특히 증권사에서는 삼양홀딩스의 순자산 가치를 봤을 때 주가 3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고요.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 건자재주 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들의 강한 반등 흐름, 과연 건자재주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고요. 또 정책 모멘텀도 부각이 됐습니다. 정부의 주파수 분배안에 따른 수혜가 분석된다는 이야기가 스카이라이프 쪽에 나왔습니다. 주가 보겠습니다. 삼양홀딩스의 주가는 오늘장 17% 급등했습니다. 이 건자재주 가운데서는 벽산과 대림 비엔코인데요. 이들의 주가 8에서 13% 치솟았고요. 스카이라이프가 9% 넘게 오르면서 29,900원 선의 종가를 찍었습니다. 자, 시가총액 200위권 가운데 급등했던 종목들 조금 더 보면은요. 반발 매수세가 확인되는 종목들도 보였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 현대산업, 한미약품 5에서 11% 크게 올랐고요. LS그룹 쪽의 주가 흐름 좋습니다. LS와 LS산전 4% 넘는 상승세, 남해화학과 하나투어도 4에서 5%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늘장 사흘째 약세를 보였습니다. 720선은 지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 0.47% 하락하면서 726.22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역시 개장 초반에는 탄력이 괜찮았는데요. 하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코스피와 서로 누가 더 많이 내리나 경쟁하듯이 낙폭이 키워졌습니다. 장중에 714선의 저점을 찍고 나서 낙폭을 줄여나가는 탄력도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수급 주체 동향 보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6거래일째 매도하고 있습니다. 433억 원 순매도, 기관 쪽에서는 38억 원 소폭의 매도에 그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495억 원어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업종 동향입니다. IT 소프트웨어, IT 종합, 디지털 컨텐츠 업종에 수급 주체들의 공방이 나타났는데요. 외국인은 팔고 기관 쪽은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 하락했던 업종 제약입니다. 2.41% 큰 폭 하락했고요. 유통과 화학이 2% 내외로 내렸습니다. 컴퓨터 서비스와 통신 장비 1%대 하락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했던 종목은 비금속 쪽에 있는데요. 비금속 업종이 4% 넘게 급등했습니다. 통신 서비스, 종이목재, 가구, 건설 업종 2% 내외의 오름세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오늘 동선은 외국계 매도로 급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코롱생명과학, 이 시가총액 순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장에서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어제의 낙폭을 또 충분히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동서 같은 경우 주가가 5.9% 오늘 급락했는데요. 35,900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롱생명과학이 어제 시가총액 16위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장에는 11위까지 복귀하는 모습입니다. 7%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로엔도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2% 상승, 메디톡스도 장 후반까지 상승폭을 끌어올리면서 3.7%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좋았었던 셀트리온은 4.6%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의 특징 첫 번째로 오늘 성장주의 급락세입니다. 바이오 섹터, 중국 소비 관련된 섹터, 항공 우주까지 일제히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이런 패닉 상태에서 동반해서 매도에 나서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패닉을 활용해서 메가 트렌드 종목으로 보고 또 매수에 나서야 되는 것인지 오늘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었는데요. 앞으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크게 하락했던 종목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섹터에 해당하진 않지만 한진 PNC가 좀 많이 내렸습니다. 15.7% 급락했는데요. 하락의 뚜렷한 요인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항공 우주 가운데 아스트가 9% 가까이 급락했고요. 제약바이오 가운데 대화제약, CMG제약, 셀트리온제약, 인트로바이오, 에스텍파마까지 일제히 3에서 10% 급락했습니다. 또 성장주로서 쇼박스도 주가 흐름 최근에 좋았는데 오늘 장에 10% 급락했고요. 코스온과 보령메디앙스, CKH, 나스미디어까지 5에서 8% 크게 하락했습니다. 다음 특징 보시죠. 역시 코스닥에서도 개별 이슈가 주목됐는데요. 면세점 낙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 있었고요. 낙폭 과대주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 또 어제 급락했었던 성장주의 반발 매수세도 포착이 됐습니다. 유진기업,
과연 이 면세점 낙찰 가능할까요? 시내 면세점 낙찰자가 10일에 윤곽이 드러나게 될 텐데요. 오늘 큰 기대감을 받는 모습 주가에 반영됐습니다. 21%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태움 같은 경우는 2007년 이후로 계속해서 조정을 받는 8, 9년째 조정을 받는 종목인데 오늘 낙폭과대에 따른 매수세 유입되면서 12% 급등. MPK도 최근에 조정받았습니다. 조정 기간이 몇 달간 이어졌었는데요. 오늘 장에 7% 반격에 나섰습니다. 자, 성장주 가운데서 HLB와 유니셈, 네오팜, 네오엔텍, 파티게임즈, 코롱생명과학, 이지바이오 이들 종목이 추세를 깨는 듯 했는데요. 오늘 장의 반발 매수세와 함께 7에서 16% 급등하면서 일어나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조정장, 패닉장에서도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에머슨 퍼시픽, 블루콤이 5에서 11% 급등했습니다. 오늘 선물지수 종가 확인하겠습니다. 선물지수 2.64% 하락하면서 249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수급 동향 보시면 외국인 쪽에서 160계약대 매도고요. 기관 쪽에서 375계약의 순매수였습니다. 3시 마감 시황 권미란이었습니다.